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네, 밤새 미국장이 좀 흘러내렸습니다. 마이너스 1.5% 정도 이렇게 흘러내린 것 같은데, 일단 그 지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3% 혹은 4%대까지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 종목에 집중한다. 그리고 내가 진 종목들,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수익권 있는 종목들이 하더라도 집중을 해서 수익을 잘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우진 같은 경우 뭐 다들 아시죠? 지금 일본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 관련 뭐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양일간 좀 급등을 한번 했었고 크게 눌러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할 때 갭 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4% 정도 떠서 가죠.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이라도 그 뭐 투자를 그러니까 매매를 했고, 그리고 물려 있다 하더라도 한번 꼭 챙겨 보세요. 네, 시초가가 갭상으로 가는지 단 2%라도 떠서 가면 일단 좋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 초반에 이럴 때 5일선을 회복할 때, 그리고 장 초반에 장대 음봉의 50%를 돌파를 할 때, 이럴 때 잠깐 들어가서 이만큼 꼬리를 먹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꼭 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차트를 봤는데, 또 720에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721선을 이렇게 형성시키면 위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지금 4,900원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6개월을 보면 6개월 아니네. 근 1년간, 1년간 거래가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래가 거의 없죠. 없다가 어제 처음으로 대량 거래가 처음 터졌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건 뭐냐면 장대 음봉에 그 거래가 없이 음봉이 쭉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721선의 근접, 그 다음에 시초가를 15% 땡겨 놓고 쭉 밀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쭉 미는데 거래가 없이 밀면서 그 다음날 갭상으로 뛰어서 거래를 폭발적으로 만들면서 꼬리를 또 만들었다. 이런 경우라고 보면 일단 뭐 쉽게 말씀드리면 바닷속에 있는 뭐 고래든 돌고래든 한번 번쩍하고 수면 위로 바다 위로 한번 풍덩 뛰어 올랐다라고 보통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거래가 이게 크게 한번 터지고 크게 이제 장대 양봉을 이제 만들면서 올라가게 되면 한번 2, 3일간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가 또 100% 어떻게 될지 뭐 제가 호언장담할 수가 없겠지만 기법적으로 본다 보면 일단 60일로 땡겨서 보고요. 네. 제가 보는 시선이 이렇습니다. 한번 눌러주고 다시 땡겨줬다. 그 말은 세력이 들어왔다가 아직 나가지는 않았다. 어떻게든 한두 번 급등을 만들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큰 비중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비중으로 조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정하냐면 손절가는 무조건 5일선이에요. 5일선 이탈하면 무조건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봉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분봉에서 3분봉의 21선 혹은 추세 라인을 그려보고 그 라인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그냥 매도입니다. 네.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 종목이 오늘도 약간 갭을 떠서 간다. 1, 2% 떠서 가서 좀 이렇게 체결 강도가 강하고 오전 내에 좀 매매가 잘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위에까지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요. 내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720에서 터치할 때 매도를 할 것인지 잘 정해서 한번 매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자. 분봉을 보면 네, 방금 그 지금 업데이트를 하는 바람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 분봉이 어제 분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게, 그런데 우진의 그 3분봉을 열어보시면 장중 어떻게 좀 흐름이 나왔냐면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지금 그 캐시코트레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추세를 이렇게 긋는다거나 혹은
3분봉의 21선을 하이하기 전까지 뭐 들고 있다가 매도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장 초반이든 혹은 장 뭐 후반이든 이러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다가 이제 고점에, 그러니까 뭐 1시간이든 30분이든 쭉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급등 뭐 10% 혹은 뭐 7, 8% 이상 쭉 올라가다가 봤을 때 MACD가 약간 꺾이죠. 그런 시점에 함께 보면 여기 봉이 밀집되거든요. 그 개수도 카운팅 해보세요. 뭐 작게는 5개, 많게는 7개가 주어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아시겠죠? 한번 큰 마디가 생기고 상승의 마디가 생기고 나서 위에서 고점에서 횡보하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MACD는 이렇게 꺼져요. 꺼지면서 그때부터 카운팅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면 뭐 9개에서 11개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 봐요. 그러면 일단 5개까지는 보겠는데 7개까지 봉이 밀집되어 있다가 그때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고 흐름 자체가 꺼지게 될 경우, 안 좋게 될 경우가 생기면 그때 보시고 분할 매도 관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꼭 실전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장 초반에 나오든 한 번에 큰 상승의 마디가 나오고 위에서의 카운팅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올라가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내려갈 경우가 되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줄 때 챙겨보자. 그렇게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법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분봉이 안 나오네. 네. 일단 캐시코트레이든 그 에코바이오는 지금 엄청나게 눌러줬는데 일단 거래 없이 눌러준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까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섹터에 있는 캐시코트렐하고 한솔홈데코가 위로 잘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한번 장중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코트렐 같은 경우, 그리고 함솔홈데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댓글 보니까 또 전략 매도했다고 보시는데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일로 땡겨봤죠. 매물대가 어디에 지금 산적해 있어요. 매물대가. 네. 잠깐만, 캐시코트렐. 네, 매물대를 보시면 지금 캐시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라인이 보이죠? 네. 5일선하고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좀 잘 안 되네. 네. 5일선과 거의 동일선상에 있다. 그리고 위에 라인은 여기에 지금 있다는 거 지금 보이시죠? 그런데 이 세력주이기 때문에, 왜냐면 거래가 동반되면서 강하게 롱바디를 만드는 그런 종목들은 거의 세력주입니다.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가격대를 컨트롤하면서 위로 상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뭐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할 때 비중이 있고 상승할 때 매도의 비중이 있는데, 분할 매도라고 보시면 나머지 비중,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30% 비중은 여기 5일선 이탈 전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갑작스러운 뭐 급등을 하게 될 경우에 뭐 이전 고점에 팔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이제 잔량이겠죠. 한 30% 비중, 뭐 1,000만원 중에 최소한 300만원이라도 혹은 여기에서 수익이 난 부분이라도 한번 끌고 가본다 하면 또 다른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급등주는 항상 5일선 매매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솔홈데코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한 번도 근 한 달간 5일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2,000원대부터 상방에서 매물대가 산적해 있죠. 여기서 지금 공방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갭상으로 뜨게 되면 또 다시 공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 비중은 5일선 이탈 전까지 끝까지 홀딩 해보자가 저는 수익 극대화 전략의 답이다. 크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다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다른 종목도 말씀드릴게요. 네, 유니슨인데 이전 차트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 상한가를 만들고 난 뒤에 한 번에 큰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위에 봉이 몇 개 모여 있어요. 5개 모여 있죠. 그러니까 5개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위로 치고 가야 되는데 5일선 이탈하게 되고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예요. 70% 이상 매도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까 분봉 말씀드릴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봉이든 그 다음에 일봉이든 주봉이든 오봉이든 네, 다 똑같. 여기서 보세요. 여기 치고 올라가다가 봉이 지금 몇 개 모였어요. 하나, 둘, 셋, 5개인데 지금 거의 5일선과 댕강댕강하고 지금 매달려 있죠. 근데 밑에 꼬리가 많죠. 그만큼 대기 매수 세력들이 받친 거예요. 더 위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그 다음날 보시면 이렇게 상방향으로 추세가 위로 가려고 하잖아요. 저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리고 카운팅 개수도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봉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다음날은 5일선 회복, 이전 고점까지 그냥 치고 간다. 이러면 홀딩이죠. 이렇게 또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부분에서 5개의 봉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마지막의 봉들이 음봉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와 역전 형태죠. 반대 성격입니다. 다시 그 다음날도 음봉이고. 그러면 일단 추세는 하락으로 갈 확률이 그냥 높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21선 근접할 때 매수한다고 했을 때 보세요. 근데 MACD가 꺼지고 있죠. 이렇게. 꺼지고 있죠. 그리고 음봉이 나오죠. 음봉이 나오죠. 나왔잖아요. 지금 MACD가. 맞죠? 그럼 이럴 때는 섣불리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섣불리. 왜? 박자가 맞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소량으로 일단 맛배기로 첫 구병이라고 한번 보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워낙 지금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다가 MACD가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침체권하고 5일선 회복할 때 공략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런데 윌슨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볼까요? 네. 여기에서 이전 고점 여기에 있는 봉들이 몰려 있죠. 그러면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욕구가 충만된 그런 위치예요. 일단 도달해라. 나는 먹고 빠지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날 그리고 지금 아이들 음이잖아요. 그러면 공격적인 베팅은 하지 마세요. 일단 네, 지금은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에서는 강세장에서는 이런 경우 하더라도 하루 이틀 또 이렇게 횡보했다가 다시 치고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꼭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가 갭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항상 이런 것도 챙겨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흐름이 좀 많이 나와서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동반되면서 꼬리가 달리는데 그 꼬리의 위치가 이전 고점과 비슷해.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까지 미뤄져. 그 꼬리가 길게 남겨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중요해요. 그 다음날 시가가 떠서 가야 돼요. 이럴 경우에 시가가 단 1, 2%라도 떠서 가야지 내가 재공략 가든지 아니면 뭐 비중을 또 확대할 수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섣불리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봉을 보면 캔들을 보면 시가가 지금 마이너스 3이죠. 네. 이럴 때 공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냥 관망이에요. 혹은 이때 종가로 다시 베팅하신 분이라고 하면 시가가 마이너스 3%죠. 그러면 번쩍할 때 꼬리에서라도 일부 비중을 덜어야 돼요. 이럴 때 덜어야 돼요. 혹은 5일선 이탈하게 될 경우에 비중 덜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또 11%까지 밀렸잖아요. 금요일날 맞죠? 11% 밀리고 또 어제는 얼마큼 밀렸어요? 13% 밀리고. 네. 근데 이럴 때 비중을 뭐 2, 30% 막 이제 베팅하기보다는 이제 한번 치고 내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꼭 한번 도전하겠다 하면 10% 이내, 10% 이내고 여기서 올라가는 차트가 확인이 되면 그때 5일선 지금 꺾여 있잖아요. 보세요. 5일선이 지금 핑크색인데 이게 꺾이잖아요. 여기도 꺾이죠. 꺾일 때는 그리고 20일 꺾이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확신이 안 서요. 그러면 뭐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번쩍하면 정확한 손절가를 정하고 손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 날
그 다음날도 시가가 지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네, 시가가 마이너스 0.68이다. 그리고 장중 꼬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시작과 동시에 쭉 밀었죠. 그때 보고 빠른 손절, 거래가 있든 없든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래 없이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세력이고 나발이고 예, 뭐 상관없어요. 일단 주식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예, 모든 게 다 꼬여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어떤 기술적인 부분 또 한번 챙겨봐 주시고 네,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은데 일단 네, 뭐 CS 윈도 똑같아요. 지금 추세를 무조건 그어야 되겠죠? 추세. 예, 추세를 지금 간당간당 거의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략을 했든 그리고 여기서 공략을 했든 3일 혹은 5일간 이렇게 5일선 타고 그 상승폭이 크든 작든 간에 올라가다가 첫 번째 5일선이 깨지면 매도를 한다. 그리고 일단 지켜본다. 아시겠죠? 그리고 꺾이잖아요 또. 네,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뭐 괜찮다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괜찮았던 부분이었고 또 지금은 아주 약세, 약간 작은 쌍봉을 이제 만들고 내려오고 있는데 흐름이 다 이래요. 이런 종목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정하셔야 돼요. 네. 한 며칠간 상승했던 종목들은 첫 번째 5일선이 이탈하면 70% 이상 혹은 전량 매도한다. 그리고 현금을 보유한다. 그런 전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은 그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분봉을 보고 좀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좀 정확하게 지금 프로그램 오류가 나서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일봉 관련해서 제가 좀 뭐 일봉을 뭐 짧게 보면 분봉이니까 매매 관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전 매매 꼭 적용하셔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시고 그리고 공략할 종목이 있으면 또 짧게 들어갔다가 짧게 나오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오늘 장중 흐름 잘 보고 괜찮은 종목들 또 괜찮은 뉴스들이 보이면 또 텔레그램에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